아, 진짜 겁나 춥네. 아. 장군님! 뭐?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어요. 야, 러시아 왜 이렇게 춥냐? 아, 왜 이렇게 춥죠? 빨리 퇴각하라 그래. 퇴각이요? 진짜 퇴각이요? 진짜로? 엄마, 러시아 안 춥다며. 왜 이렇게 추워? 아이씨. 나 미실이 명하노니 해야 바뀌어라. 바뀌어라. 바뀌어. 야. 아직 아니거든? 지금이거든? 왕은 아무나 하는 줄 아나. 봐봐. 이 얄미워가지고. 신개념 날씨 토크쇼. 안녕하세요. 오늘 근데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네. 나는 윤서영 캐스터인 줄 알고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줄 알고. 맞아, 비슷한데 어.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윤서영 캐스터보다 덜 까매요. 고맙습니다. 나이가 많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유수민 캐스터 오늘 우리 캐스터의 처음이죠? 네, 굉장히 떨리네요. 자기소개 좀 해봐요. 네,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저는요, 지금 YTN에서 최강 동안, 또 최강 미녀 캐스터 유수민입니다. 잠시만요. 끊고 갈게요.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가 대신 사과 말씀 드릴게요. 우리 유승민 캐스터 진짜 이뻐요. 이쁜데 자기 입으로 저렇게 말하니까 방송용으로 진짜 모수 없다. 모수 없다. 그 유승민 캐스터가 연기를 또 했었어요. 그래요? 뮤직비디오랑 CF에도 CF? 여러 번 없죠. 네, 여러 번 그랬군요. 출연을 했었는데 굉장히 화려한 경력이. 굉장히 그 여배우들의 등용문인 그렇죠. 여성용품 CF도 네. 찍은 그러니까 스타 광고라고 부르는. 네, 그런데 그런 거 제가 찍었잖아요. 하고 나서 이 이후부터 스타가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른 거기 느낌 좋은 데로 갈아탔다네. 아니 그래도 네. 우리 사실 처음 다 오시면 다 우리 신고식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자기를 피할할 수 있는 간단한 뭐 개인기라도 좋고 연기 볼까요? 뭐 연기? 책상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안 되고요. 책상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안 되고 예. 자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러면은 남자친구야. 아, 제가요? 네, 그래요.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어요. 네. 네. 바람을 폈어. 성우 그럴 씨랑 때 그 바람을? 모습을 딱 발견했어. 제가 인간다가. 임성원 캐스터랑 바람을 폈다고 했어요. 둘이 연인 관계인데. 일단 연기니까. 연기니까. 왜 그래? 연기니까 한 번만 해봐요. 네. 연기니까. Ready, action. 발견했다. 모르나. 나는 사실 저 자리 조금 무서워. 여기는 죄송해요. 처음만 누가 오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너무 근데 방송 귀엽네요. 저렇게 화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뭘 웃어. 저 바로 따졌잖아요. 왜? 이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봐봐. 네. 딱 발견했어. 네. 좋아. 야! 너 미쳤어? 너 따라 나와. 이렇게 해야지. 그래요? 자기가 하고 여기 점도 하나 찍죠 왜?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시킨 거야. 다 설정시켜놓고. 오늘 그래도 윤서영 캐스터가 사실 사정상 같이 못해서 사실 아쉽긴 한데 그래도 유승민 캐스터가 그 자리를 잘 채워서 좋은 활약 오늘 기대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10월 달은 사실 쉬는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난 너무 좋더라고요. 막 3일도 쉬고 막 9일도 쉬고 막 그러니까 쉬는 날이 너무 많아 좋았는데 네.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알죠? 아, 그럼요. 무슨 날이에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 그렇죠. 해외판도 많이 하네요. 요새 이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를 청소년들은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너무 훌륭하셔서 그런지 네. 한글을 이순신 장군이 많이 썼다고 하는 청소년도 많다고 그래요. 나 너무 놀랬거든요. 저는 참 그런 기사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역사에 대해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좀 깨달았는데요. 네. 뭐 지난해 6월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안전행정부가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1000명, 그리고 중고생 1000명. 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의식 조사 결과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질문이 있었는데 6.25 전쟁이 몇 년도에 발생한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우리 아세요? 캐스터분들 아세요? 저 알죠?
몇 년도인데요? 1950년. 50년. 수현 씨 아까 52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45년이라고 했잖아요. 나 광복이 그리고 전쟁은 네네. 50년 네, 기억하고 네. 있었는데 이 질문을 우리 청소년들은 반 이상이 대답을 못했다고 하네요. 그 사실 우리 그 역사학자, 사학자의 신채호 선생님이 명언한 거 있어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그래, 했어요. 맞아요. 맞네요. 사실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캐스터들도 사실 역사 공부해야 되고요. 사실 날씨에 관련된 그래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연결된 것들이 많던데 네. 우리 좀 아는 거 좀 얘기해봐요. 자, 그러면요. 제가 먼저 이제 시작을 한번 네. 해볼 텐데 네. 가볍게 간단하게 OX 퀴즈. 좋아요. 어쩐지 그래서 또 이거 알아요. 내가 되게 그래서 이거 작가 오니까 갖다 놓은 저는 이거 할 거구나. 때마다 떨려요. 치국이 네. 발명한 사람은 창영 씨. 장영실이다. 네. O 아니면 X. 그냥 우리 맞추라고. 출제자의 맞추라고 된 의도를 것 좀 같은데요? 파악을 해주세요, 여러분. 설마. 근데 자, 시험 문제로 그렇게 답을 많이 썼는데. 이거. 장영 2대 2건 실인데?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장영실인데. 나 근데 저도 이상해서 이제 이거 장영실인데.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윤유라 캐스터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출제자의 의도 이런 거. 저는 국사교과서에서 장영실로 봤던 근데 저도 것 같아요. 장영실로 장영실로 나도 알고 시험 있는데. 문제를 썼어요. 하여튼 그래도 일단 X. 네. 정답은 X입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진짜로 의잖아요. 그럼 누구야? 장영실이 뭐 발명한 거 치국이 다 썼잖아요 시험 문제로. 그쵸. 요새 장영실 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기상 그 연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장영실이 아니라 세종대왕 때 그 세자였던 문종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종이요 세종대왕의 개인 그 기상학자라고 개인 기상 관련된 기상캐스터라고 봐도 될 만큼 날씨에 굉장한 지대한 관심이 보였고 또 기상학이랑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종. 네. 그 세종대왕은 장남 아니에요? 그쵸. 문종. 세종대왕에서 항상 오늘의 중요한 행사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문종한테 오늘의 날씨가 어떠냐 이렇게 가세요.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전북이 대체로 맑게 고기압 영향을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래서 문종이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흙을 파가지고 비가 온 뒤에 그래서 흙이 얼만큼 젖었나 뭐 이런 거를 봐서 비가 왔다 얼만큼 내렸다 이런 거를 파악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항상 그 흙 상태에 따라서 좀 잘못된 정보가 그렇죠. 되기도 하고 뭐 말라 젖어 있을 때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발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치국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영실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많은 그런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치국을 발명하는데 도움을 줬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이걸 발명한 사람은 문종이다. 그게 언제 다시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이게 2012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밝혀졌다고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군요. 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사실 알게 됐죠. 또 한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종이 치국이를 발명하게 된 그 계기, 동기는 네. 홍수 때문이다. 홍수? 홍수 때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예요. 또 이번에 X예요? 맞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가뭄이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업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농사에 가장 이제 큰 피해를 끼치는 게 이제 가뭄이었는데 가뭄 때문에 막 민심이 흔들리기도 하고 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국가적인 큰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가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걸 잡기 위해서 비가 어느 지역에 또 많이 내릴 것인지 적게 내릴 것인지 많이 내렸는지 요거를 알면서 또 그런 피해 입은 지역에는 구휼미도 좀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통치적인 수단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야, 근데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어느 지역에 비가 와서 어느 지역에 가뭄이었다면 그런 것들 다 파악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탐관오리의 수탈도 막을 수가 있고 그러네요. 이 치국이가 근데 발명이 되고 나서 1770년대부터 그 이후부터 네. 서울의 강우량이 모두 다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때부터요? 네,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1770년대 이후. 그러면 지금 뭐 한 300년, 250년 뭐 가까이? 네, 이야. 다 완벽하게.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기후의 장기 변동성 연구에 자료로 쓰이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가면은 이제 유일하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 치국이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때 그 치고기를 재서 기록한 게 그러면 수치도 좀 정확한 편이라는 거잖아요. 수치가 꽤 정확해요. 네. 푼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네. 그 푼 단위가 2mm예요. 그래서 2mm 기준으로 수치를 딱 정해서 이야. 그렇게 세밀하게 수치를 관측이 정해서 됐다고 관측을 해요. 했으면 그 자료가 정말 네. 정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게 과거의 그 강수 기록이 사실 예측하거나 뭐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빅데이터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 창피하다. 정말 그 빅데이터가 정말 그 위대하세요. 빅데이터가 아닐 텐데. 우리 조상들 정말 위대한 걸 느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실 내가 보니까 이 치국이가 서양에 비해서 무려 200년보다 맞아요. 네. 이탈리아 최초로 맞아. 거기보다 200년 정도가 빨리 우리가 만든 거라고 맞아. 하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뛰어나신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제가 말하면 안 될까요? 되죠. 네, 제가 준비했거든요. 뭐예요? 준비했는데 말할 틈이 없어요. 아니, 지금 꾸준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유승민 캐스터는 네. 참 조신하게 이쁘게 말 잘하네요. 아니 여기 무서운 곳이라 갑자기. 무서운 곳이라 아니, 있으면 막 치고 들어와야 돼요. 아, 네. 준비한 거 있으면 막 해야 돼요. 네. 아니 성깔 있어요. 은근히 있어요. 자, 우리 유승민 캐스터 화끈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동아시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 어딘지 아시는 분? 손. 저요. 손. 일단 윤유라 캐스터부터. 첨성대. 임성훈 캐스터. 난 입냄새 맡아보라는 줄 알았어. 거기 우리가 수학여행 많이 갔잖아요. 강화도. 경주에 있잖아요. 경주. 강화도는 뭐야? 경주에 있는 첨성대. 첨성대. 그래서 맞네요. 첨성대. 네. 맞아요. 역시 다들 정말 똑똑하시네요. 그런데 이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까부터 계속 요거 들고 들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방송하세요. 네, 이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이렇게 건립이 됐는데요. 네. 이 받침대 역할을 하는 이 네모난 기단 위에 화광석을 이용해서 이제 가공해서 그 술병 모양의 이렇게 둥근 그 술병 모양 있죠? 원통형. 네, 원통형. 이것을 돌려서 이라고 하는데. 네,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몇 네, 층이었죠? 27단으로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남쪽 허리 부분에 이제 그 정사각형의 창문이 1m짜리가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예, 그런데 높이는 또 9.17m로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난 사실 맨 처음 가보고 좀 실망했잖아. 난 사실 첨성대를 별을 관측하는 네,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좀 크고 맞아요. 높을 줄 알았는데. 아니, 사실 10m도 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나 바닥에 누워서 보나. 아니 오히려 나는 사실 높은 산에 가서 보는 게 더 별을 잘 볼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좀 그렇죠. 실망스럽긴 했었어요. 첨성대가 천문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뭐 에게 뭐 그 정도 높이에서 뭘 볼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창문이 출입구로 또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싶은 사람도 있고 첨성대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학설은 이제 선덕여왕의 왕권을 위한 상징물이다. 네, 이거예요. 왕권?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왕 하면은 남자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때 남자가 없다 보니까 여자인 덕만공주가 왕이 된 거죠. 네. 근데 여자가 왕이 됐어. 뭐 좀 믿을 수 있겠어요? 좀 못 믿었죠. 그 당시에는 좀 당시에만 여자가 당시에 왕이 그렇죠. 된다는 거는 파격적인 일이었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선덕여왕이 하도 주위에서 다들 우려를 하니까 나도 이제 왕권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때를 보여준 거죠. 네, 첨성대 이제 별을 관측해서 날씨를 예측한 다음에 뭐 농사를 짓는 민심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은 거죠. 야,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치국이하고 첨성대가 다 같은 사실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때도 당시가 그러니까 농업 날씨를 알면 국가니까. 왕권을 지킬 수 있는 굉장한 네. 사실 능력인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 이 선덕여왕은 드라마로 굉장히 히트했잖아요. 그럼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나 재밌게 봤는데 그게 근데 허구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난 사실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맞아. 제가 또 연기자 출신이잖아요. 제가 우리 유승민 캐스터보다도 선배거든요. 다 사실이 아니에요? 일단 뭐 드라마니까 좀 재미를 위해서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덕만공주가 쌍생으로 태어났다. 쌍둥이 거기 보면 쌍둥이가 돼서 둘이 갈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좀 허구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실과 굉장히 대립관계에 서요. 네. 미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 연도별로 봤을 때 미실이 덕만공주가 좀 컸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 한 80세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노쇠했을 때였고, 근데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힘세게 또 이쁘게 나오잖아요. 젊은 여성.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이야.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덕만공주가 일식 날짜를 예측해서 왕권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허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 참 멋있게 나 봤는데. 그러니까. 있었죠. 허구라고 하니까 허구해지는데요? 멋있게 사람들 마음을 꿰인 거죠. 근데 난 아까 사실 그 드라마에서 그 일식을 구별했다는 게 굉장히 사실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러면 일식, 월식 구분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한자 알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지구과학 시간에 다 배웠던 제가 거잖아. 한번 맞아. 그러면 아, 맞출 오늘 수 또- 있는지 제가 이런 거 또야, 준비해 왔어. 또. 해왔어. 일식과 월식을 구별하라. 자, 네.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일식이고 어떤 게 월식일까요? 자, 일단 1번 사진 보면은 태양이 있고 네. 가운데 달이 있고 태양, 달. 지구가 있으니까 네. 저는 1번. 저도요. 저도요. 달을 한자로 일식 1번이요. 요게 일식이다. 네. 바꿀게 해드릴게요. 시간
절약해요. 자, 맞습니다. 일식이고요. 네. 사실 뭐 간단해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 태양을 달이 가리고 있잖아요. 지구에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이 태양이 지구가 있고 달이 있기 때문에 달이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월식이 일어나는 거죠. 지구의 그림자에 네, 가려가지고. 그렇죠. 이야. 자, 그리고 이 일식과 월식이 앞서도 전했지만 옛날에는 좀 안 좋은 징조, 좀 불길한 징조로 좀 생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이걸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일어났었죠.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계기 월식이 뭔지 알아요? 다 가려지는 그렇죠. 그래요, 완전히. 맞아요. 그게 다 우리 달이 지구를 다 완벽하게 다 가리는 건데 그게 10월 18일인가 10월 8일인가? 8일. 8일인가? 네. 그게 3년 우린 만에. 일어났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많이 그렇죠. 막 보도도 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시간도 꽤 길었던 걸로 기억나. 근데 일반적으로 일식은 굉장히 한 8분 정도밖에 관측이 안 되는데 월식은 한 100분 정도 된대요. 근데 저 사람들이 기억나는 게 월식을 많이 봤다는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 2008, 9년도쯤에 낮에 잠깐 나갔다가 굉장한 일식을 봤어요. 세상이 이런 느낌? 막 어둡고 눈이 좀 안 보이고 답답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느낌? 일식을 봤다고? 답답해요. 지금 그 느낌이죠. 그건 자다가 일어나서 그랬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난 내가 눈이 안 보이나 이런 생각도 했을 정도로 나이 들어서 눈이 그랬나 싶을 정도로 약간 답답한 느낌처럼 하늘이 뭐 회색깔 같더라고요. 한낮이었는데도요? 네, 네. 네, 맞아요. 요새도 사실 이렇게 예측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운데 네. 그때는 사실 이런 현상들 보면서 얼마나 사실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예측하는 것들 막 정치적으로도 활용하고 아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그렇죠. 쓰고 막 이랬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 또 왕권이 신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늘을 지배한 자가 왕이고 그렇죠.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렇게 예측하는 기술을 잘 하는 그럼 사람이 저희가 그 당시에 가면 왕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저희는 그 기상캐스터가 대우받는 시절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그랬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다시 한번 전하, 내일은 조국이 말겠사옵니다. 말개 싸움이다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측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성훈 씨가 그래도 해외파니까 네. 우리나라 역사도 알아봤으니까 우리 좀 세계적인 역사, 세계사도 좀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좋습니다. 저는 또 글로벌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 그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 코르시카에서 태어나 유럽 전역을 점령을 한 전쟁의 신 알고 계시나요? 내 생에 불가능은 없다. 또 누굴까요, 그러니까? 하이힐 좋아하는 사람?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나폴레옹? 내가 좋아하는 술이에요, 그게. 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인데요. 네. 그는 이 프랑스 전역을 다 횡령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또 프랑스 국민 영웅으로 떠올라가지고 그렇죠, 네. 이 전쟁에서 이기고 항상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제까지 오르게 된 위대한 인물인데요. 네. 그렇죠. 여러분은 나폴레옹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저 앞서 말씀드린 간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폴레옹을 떠올릴 때 이게 나폴레옹 컴플렉스라 해가지고 키 작은 남자를 딱 그래요. 떠올리는데요. 사실 이게 많이 와전됐다고 해요. 그래요? 네, 나폴레옹을 부검한 후에는 그의 키가 5피트 2인치, 약 그러니까 157 조금 이상? 그 정도라고 됐었는데 사실은 프랑스식 단위인 5피에 2인치로 하면 167에서 한 170 정도 사이가 되니까 작은 키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잖아요. 피트가 아니고 피해. 피해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크죠. 한 3cm 정도가 더 크죠. 그렇죠. 1인치 한 3cm, 3.5cm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은 그 당시 키로는 굉장히 큰 키 아닐까요? 별로 안 작은 키구나. 김수현 캐스터처럼. 제가 더 크죠. 뭐라 그래 키 대니까. 아니, 키 높이 구두 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 164에서 167이 평균 키가 평균 됐었다고 키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폴레옹이 컸네요. 나폴레옹 얘기는 왜 한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요. 나폴레옹이 여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폴레옹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방송할 때 우리가 방송할 때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면 어떤 멘트 쓰세요? 보통? 한파가 왔다. 그렇죠. 뭐, 맹추위, 뭐 동장군? 동장군. 동장군이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그렇죠, 동장군이 그렇죠. 심술을 부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동장군이란 단어가 나폴레옹 전쟁, 그러니까 한 전쟁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죠. 이 나폴레옹이요 프랑스 군인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략해가지고 모스크바를 점령을 했는데요. 네. 이 모스크바 하면 어떤 날씨가 떠올라요? 춥죠. 막눈 내리고. 그렇죠. 네. 꽁꽁 언 그런 그렇죠, 도시의 그렇죠. 모습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혹독한 추위를 맞아가지고 프랑스 군이 40만 명이 죽을 맞이하게 되고요. 결국 나폴레옹 군대는 퇴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본 영국 기자가 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긴 비결은 제너럴 프로스트. 동장군 영어로 하면 제너럴 프로스트다라고 기사를 냈어요. 그럼 영국에서 만들어진 말이네요.
그렇죠. 영국 기자가 그렇게 쓴 네네네. 거니까요. 그런데 일본 작가인 모리 오가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책 아시죠? 유명하죠. 네. 그 책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제너럴 프로스트를 일본어로 후쇼군. 네,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동장군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 그럼 동장군은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혹독한 추위가 왔을 때 동장군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쓰면 안 되겠다, 우리. 그렇죠. 저는 되게 참신한 표현인 줄 알고 저는 많이 썼어요. 겨울동에서 겨울에 장군이다 좀 힘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유적인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네네. 일본식 표현이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다 아니면 오늘은 무척 춥습니다. 한국말 이렇게 써야죠. 동장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장군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전투력보다도 날씨가 훨씬 더 그러니까.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이렇게 또 패배한 경우가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 음. 영화로도 나온 거예요. 적벽대전 혹시 보셨나요? 저는 제가- 왜 전쟁 영화는 잔인한 장면 많잖아요. 피 나오고 무서워서 하지만 못 봤어요. 나 봤다는 줄 알았어. 어떻게 알지? 아니, 멘트 하려고 그러는 거지. 봤다는 줄 알았는데.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날씨에 대한 굉장히 아주 뛰어난 그런 철학이 들어가 있는 영화예요. 어떤 게 있어요? 그 제갈량이 이제 나오는데 네. 여기서 그 유비 많이 아시죠? 유비. 네. 손권이 힘을 합칩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10만 군사를 이끌고 조조의 80만 대군에 싸우게 돼요. 그때 제갈량이 참모였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동짓날부터 3일 동안 강력한 남동풍을 불게 하겠다. 어떻게 알아, 그거를? 예보가 그러니까요. 그러고 가서 아니, 뭐, 기상 데이터를 민간 회사에서 받았나?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굉장히 기상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싶었던 게 예지력이 있으시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진짜 불었어요? 남동풍이 올 때 불화살을 쏴라. 그래서 정리시키자. 왜냐면 그쪽은 상대편이 오면 같이 쏘면 화살이 못 날라오잖아요. 이만큼 역바람이니까. 그래서 쏴라 했는데 아니야 다랬다. 때에 맞춰서 바람이 붑니다. 어떻게 아니 어떻게 어떻게 알았을까? 10만 군사가 80만 대군을 이겼죠. 1대 8인데. 아니, 그죠? 아니, 어떻게 알았다니까?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을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동짓날쯤 되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베리아 고기압, 그래서 북서풍이 불잖아요. 네. 근데 이때 고기압의 세력이 살짝 약해지면 이 고기압이 두 개로 갈라지고 그 가운데에 저기압이 자리 잡게 돼요. 이때 저기압이 온난 전선을 데리고 오는데 온난 전선 앞면에 남동풍이 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상캐스터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봐. 요거는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기상캐스터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본 거고요. 아니, 쉽게 좀 해봐, 쉽게. 자, 그리고 요게 쉽게. 있고 또 다른 좀 더 쉬운 얘기가 있어요. 네. 뭐냐면 미꾸라지를 보고 했다. 미꾸라지? 미꾸라지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기압이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압이 낮아지면 물에 있는 이 산소가 녹아있는 양이 적어져요. 네. 그러니까 요때쯤 돼서 미꾸라지들이 좀 예민하대요. 올라와서 산소를 먹기 위해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면 숨 쉬려고. 요때가 저기압이 오는 거고 그때 남동풍이 분다. 그러니까 앞서 그 얘기랑 두 개가 섞이면 좀 쉽죠. 이거를 어떤 어부한테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인 거죠. 이야. 그러니까 그 조상님들은 그만큼 사실 날씨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식했었던 것 같아요. 네. 날씨에 대한 사실 역사도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들 공부를 많이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 살펴본 이 날씨와 역사 이야기, 이 자연상을 유심히 관찰해 지혜롭게 사용한 얘기가 많았죠. 이 관찰의 힘은 이 생각보다 위대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이야기를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날씨 토크쇼 캐스터! Empty